한파 이야기는 많고 뭐 KBS 재난 그 방송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 다 많이 알려주는데 다 좋은데 진짜 관악구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서 네. 우리도 관악구민들을 위한 한파 정보를 해야 된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갖고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상태에서 같이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래서 구자원 PD하고 강민건 PD 오셨는데 실은 이제 네 분이 고생해 주셨어요. 네 분이 아니고 6명이나 고생해 주셨군요. 저희가 네 명이 이제 그 여러 PD들이 함께 고생해 주셨고 그분 중에 두 분 일단 구자원 PD하고 강민건 PD 함께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두 분 다 네. 정말 옷이 검으세요. 네, 저희 컨셉입니다. 맞췄어요. 너무 꽉 찼다 우리. 자, 계속 가볼게요. 한파 부분입니다. 일단 구자원 PD 네. 한파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지난 한 주 상상 이상으로 너무 추웠잖아요. 확 추웠죠. 계속 춥고 앞으로도 이번 주 내로도 제가 봤던 계속 영하의 날씨거든요. 이 한파 시기 때 동파라든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추워서 말 그대로 수도 네. 계량기 동파 사고 일어나고 이런 것일 텐데 어땠어요 일단?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남부수도 사업소 관악구 관할이죠. 거기에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소리 잘 들어가나요? 네네 잘 네. 들어옵니다. 예, 거기 전화했었는데 이제 5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관악구에서만. 그것도 오늘이었던 거죠. 지난주에는 12월 한 달 동안 해서 10일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해서 50건인데 이제 오접수가 좀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따지면 그거보다는 적을 거다. 네. 하지만 지금 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조금 어려워서 어쨌든 5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미지 띄워주셨는데요. 보니까. 예, 요거는 이제 관악구만이 아니라 남부수도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구역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네. 그 모든 구에서 하루에 들어온 날, 뭐 19일에는 13건, 20일에 15건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건데 야, 영하 14도 정말 추울 때는 26건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추웠죠. 음. 그때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였거든요. 그때 26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말씀하시니까 이제 끊어서 죄송한데 바람이 불게 되는 저 효과 때문에 한강이 얼지 않는 이유 중에 바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세면 아무래도 유속이 빠르니까 얼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시기 때 바람 부니까 체감온도 마이너스 22도 이랬겠죠 아마도. 네, 그렇죠. 보니까 이렇고 지역 주민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저희가 최근 10년도 중에서 가장 추웠던 시기도 알아봤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 혹시 이미지 제가 드린데 요거 네. 보시면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생각보다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지난주에 알아봤을 때는 25건 정도였고 오늘 50건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데 의외로 적네? 준비가 잘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최근 10년간 동파 발생 현황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2012년도에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면서 12,000건 이상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이후에 이제 뭐 대비가 하면서 조금씩 줄다가 한 번씩 갑자기 마이너스 18도 떨어졌을 때 5,000건, 5,900건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7도까지 갔을 때 9,600건. 그렇죠. 2017년도. 네,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도에 마이너스 18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이때 다시 10,000건을 돌파합니다. 기억나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엄청난 겨울까지 오면서 이 마이너스 18.6도의 6도 때문에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요. 또 관악 FM 같은 경우도 동파될까봐 실제로는 동파는 안 됐지만 물이 샜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리를 맡겼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21년도 때는 보시면 확 떨어지네요. 확 떨어졌죠. 마이너스 15.5도까지.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지난해도 분명히 추웠습니다. 상당하게 추운 시기 때 있었는데 3,621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계는 아직 안 됐죠. 이제 1월 달인데 한 달만 1월 달 한 달이라도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준비했고 확실한 건 이런 추위가 이제는 이미 TV 보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0도보다 낮은 시기, 즉 한파라고 불리우는 시기가 이전보다 2배씩 두 배 늘어난 이상. 거거든요. 네.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소리는 이제는 재난재해에 있어서 수해 피해도 있었지만 겨울에는 이런 겨울에 한파로 인한 피해 역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준비한 거니까 끝까지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직접 갔다 오신 거 부분 좀 볼까요? 네. 어땠어요? 현장 갔을 때. 어떠셨나요? 네, 일단 뭐 저는 그렇게 한파가 느껴지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저희들도 좀 청취자 여러분이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의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생각보다 준비를 잘한 게 아닐까? 예, 아직까지 구청도 뭐 준비를 잘했다 어쨌다 할 만큼 이제 확언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준비 전반적으로 이제 통계를 알아봐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상태로 보자면 준비가 잘 되지 않았을까? 경찰서, 소방서도 좀 알아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이 소방서 쪽에서도 따로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통화하고 지난주에 통화했거든요. 지난주까지도 따로 신고된 거 출동할 만큼의 신고는 없었고요. 오늘도 전화했을 때 따로 주말 동안 신고된 건 없었고요. 예, 그 출동한 거 있긴 한데 이제 뭐 고드름 떼달라 요 정도.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예요. 뭔가 이전가에 보다는 좀 더 나아졌을 것 같다. 그리고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들도 확실히 구청도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잘 됐는지 1월 달에 봐보고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어쨌든 다음 주에도 추울 거고 1월 달에 계속 추울 거니까 우리가 한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일단 강민건 PD부터 관악 갑지역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서울대 입구역 주변 좀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일단 갑쪽 중에서도 중앙동 쪽에 일단 돌아봤는데요. 일단은 그 좁은 골목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 사실 또 연탄을 아직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곳들을 먼저 한번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같이 좀 보실게요. 여기는 별로 네, 이제 영상 보시는 것처럼 뭐 전기, 도시가스 또 만약에 도시가스가 없더라도 이제 LPG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얘가 중앙동인 거죠, 네, 지금. 중앙동입니다. 지금 단독주택들 위주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 중앙동 중에서도 가장 좁은 골목들을 위주로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계량기가 돌아가면 이제 안에서 도시가스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서요. 네, 그런 모습도 한번 같이 찍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파 정도 위주라든지 추위 위주로 알아봤고 화재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골목들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비돼 있는 걸 네네, 보면 정비는 이런 잘 돼 부분들도 잘 준비된 것 같고 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봤어요. 봤더니 시장 앞에 딱 있더라고요. 화재 전통시장 같은 데는 워낙 이제 밀집돼 있고 그 가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그렇죠. 곳은. 그러니까 이게 인상 깊었어요. 관악 FM도 그랬다. 1일 1회 화재 점검을 하자.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이 시기는 무조건 화재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찌 보자면 관악 FM도 이게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콘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기적 문제나 다른 어떤 화재가 있을 법한 것을 하루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창호 PD, 강민건 PD 들으셨죠? 네, 네. 잘 끄고 갑니다. 네. 오늘부터 네. 하루 1회 점검할 것들을 리스트업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한파로 인한 동파 피해는 없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구자원 PD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수도사업소 단위의 동파 피해는 집계가 잘 되는데 실제 또 이제 동네에서 체감하는 동파 피해는 다를 것 같아서 실제로 중앙동에서 동파 피해는 없었는지 수도설비집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수도설비집. 계량기 동파되고 이런 집 많았나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요즘에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버리잖아요. 물을 틀어놓기 계속 다 때문에 터진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숙지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혹시 뭐 앞에 막 연탄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이건 혹시 아직 연탄 떼는 집도 있나요? 네. 또 저 옆에 골목 같은데. 아니 또 어디 골목이라나. 여기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연탄을 떼는 가정이라고 설명을 굴뚝 했- 보이네요. 네, 저 연탄 굴뚝이거든요. 네. 아직 안 떼우신 것 같고
밑에 사람이 지금 계신 것 같긴 하던데. 네네. 저 옆에 연기는 이제 보일러 연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이제 가정에서 대비를 잘 해놓으셔서 계량기가 동파된 집이 이제 한두 가구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한거나 또 현장에서의 이런 목소리들, 특히 수도 설비하신 분들은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동파 경험을 가지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보고 저희들도 쫓아가 볼게요. 진짜로 잘 준비했는지,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철물점도 한 곳 가봤는데요. 이 근처에서는 또 이제 연탄 떼는 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옆쪽에 사시는 분들 뭐 아직도 연탄 떼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아 이제는 거의 다 나가셨죠. 여기는 없는 것 같잖아요. 몰라 저쪽에는 한 집이나 두 집이 남아 있을걸? 그 아직 뭐 연탄 그냥 뭐 연탄집 같은 데서 사가지고 그냥 떼시는 그럴 거야 아니야. 네,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다 이제 뭐 도시가스나 LPG 가스 사용하는 그런 가정들이었고요. 사실 그래서 뭐 연탄이 이 어떤 모든 추위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걸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연탄이 떼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한파 취약계층인 거는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앙동 주민센터에 제가 문의했던 결과로도 중앙동에는 연탄을 떼우는 가구가 이제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가정도 사실 이제 뭐 굴뚝도 있고 뭐 밖으로 나온 연탄재도 있지만 이제 그냥 보조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지 어디까지나 이제 주로 연탄을 쓰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었었고요. 또 그리고 관악 을 지역이지만 삼성동 주민센터에도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주민센터에서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라는 이 곳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탄을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약 70가구 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약 400에서 600장 정도의 연탄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외에도 뭐 교회나 어떤 회사, 공단 이런 많은 곳에서도 또 삼성동에 연탄을 지원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관악갑 지역으로 불리는 서울대 입구역 주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탄을 떼시던 청림동 지역에 있었던 봉천 제14구역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이 된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재개발 지역 이미 어디죠? 그 초등학교 어디죠? 갑자기 그 중앙 현대시장 뒤쪽에 네, 현대시장 있었던 뒤쪽에 네. 구암초등학교인가요? 14구역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아니요. 4-2-3구역인가요? 1구역, 2구역인가요? 아우, 좀 네, 헷갈리네. 정확하시네. 네네. 헷갈리네 구역으로 네. 보니까. 예. 어쨌든 구암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이 뒤편 같은 경우는 봉천동 나눔의 집이나 있었던 이제 그 복지관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쪽이 대표적인 저소득계층이 사시던 곳이었는데 그곳까지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동파 사고 자체는 진짜로 준비가 잘 된 게 아닐까. 그리고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을 지역에 해당되는 특히 신사동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까지 입은 곳까지 갔다 오신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예, 먼저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삼성 그 동인데요. 삼성동에 삼성 시장 갔다 왔습니다. 그게 이제 성민용화 사회복지관에 제가 연락을 해서 혹시 여기서 좀 어디가 조금 그 한파에 취약한 좀 지역인가 구역인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쪽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동 시장 뒤쪽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좀 보시죠. 지금 삼성동 시장에서 바로 옆으로 돌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삼성동 시장. 저분 누구세요? 예, 저의 뒷모습입니다. 네, 혼자 뭐라 하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다가구 주택들이 있고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뭐 말씀하신 LPG 가스 통도 보이고 조금 들어가니까 바로 앞에 지내주고 계실까 궁금해 찾아왔는데 연탄을 쌓아두고 계시더라고요.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좀 알아낸 곳이에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여기에. 아직 연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곳도 재개발 예정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여기는 1구역입니다. 1구역 쪽. 연탄 되게 오래 그리고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저기는 LPG 가스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분들께서 나와 계셔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요즘 겨울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가스 있는 집도 몇 집 안 되고 전부 날로 연탄 떼고 그러니까 연탄 떼니까 그나마 살죠. 연탄 안 떼는 집은 죽었어요. 아, 연탄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 너무 힘들죠. 연탄불 갈고 버리고. 그게 그래도 그거 네. 있으니까 살아요. 안 그러면 나는 추워서- 못 살아. 추워서 못 살지. 아, 연탄은 줘요. 아 연탄은 줘요. 연탄은 지원을 충분하게 받고. 주시나요? 나 집에 갔다 모르겠어요. 네. 200장 줬는데 네. 나는 작년에 연탄이 없어서 지금 모자라 거의 다 뗐는데 뭐 이달 안에 뭐 주네 어쩌네 한다니 암소리 듣네. 한 200장 더 줘야 사는데 연탄을 밀려놓고 저렇게 쓴 사람들은 네. 괜찮은데 우리가 나는 연탄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모자라. 암만 몰라도 500장, 400장 가지. 그러면 겨우- 지원이 겨- 없으면 좀 힘들죠. 힘들죠. 사서 떼야 되니까. 그 도시가스 쓰시는 분은 되게 없어요. 여기는 도시가스 다 맞고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로는 없어요. 삼성동 시장 저 뒤편이 여전히 네. 겨울 동안 좀 가장 힘드신 게 좀 어떤 부분이세요? 추운 거지. 뭐. 추운 거. 동파 부분은 좀 이야기 나눠 보셨어요? 오늘 아 동파 쪽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대비가 잘 돼서 크게 좀 그 이제 뭐 연탄 지원도 그렇고 뭐 어떻게 좀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지원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많죠. 기름도 필요하고 네.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병원을 많이 다니까 병원비도 모자라고 많죠. 그런 걸 다 어떻게 이분들 외에도 여쭤보면 다 추운 게 가장 힘들다. 기름 한 톨 늘리는 사람 없고 병원비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요. 병원이 많이. 기름값도 비싸서 안 뗄 수도 없고. 그죠. 연탄. 네. 아 여기도 이제 연탄 하시나 보네요, 그죠? 일단 이제 있으시고. 보지만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 골목을 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건 이것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화재 부담도 위험이 지분이 있거나 많다고 있을 하더라고요. 법한 것들을 네, 오늘은 점검해주는 쓰시는 분들 그런 지금 아직 못 만나서 점검단이 좀 필요하겠다는 여쭤보려고 생각이 그냥 했는데. 문득 들었고요.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확인하는 게 뭐 필요하겠다. 보시면 네. 연탄, 두 번째는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되기 연탄 전까지 집은 그래도 괜찮은데 안에 있었었던 네. 냉난방 이걸 다 즉 써버리면 난방 부분을 되게 위해서 힘드시다는 있었을 때 거죠, 그동안. 벽면이 네, 지원이 옛날 나올지 벽일 거잖아요. 나올지 이제 이거 사실은 단열이 잘 안 돼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단열에 대한 뭐 조사나 이런 것들 시민들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아들이 따로 사니까 아들한테 지금 나오는 할머니께서는 이제 연탄을 쓰시다가 큰일 날 뻔 하셔가지고 아, 쓰러지셨대요. 예, 그래서 전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전기비만 지금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막바다가 전기 장파 네, 예? 네. 그리고 난로 음, 우리 마트 하나 입구에 하나 이런 뭐 전기세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겨울에는 20만 원씩 넘게 나오고 나도 이런 집 다 연탄이잖아요. 네네. 연탄 쓰다가 한 몇 년 전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연탄 다 뜯어버렸어. 연탄을 쓰다가 쓰러지셨어요? 예, 예. 아 그런 거 많죠. 그렇죠. 안에다가 일산화탄소라든지 네. 뭐 연탄 난로 그 일산화탄소도 증가하기도 하고 위험하죠,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연탄 다 치우고 저희가 일단 이제 54분이 전기 넘기는 난로 네네. 했는데 54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잠시 그 영상을 계속 뭐 틀고 가겠지만 이제 그 잠시 끊어 본다면 네 이미 딱 끊겼네. 끝났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일단 그 라디오 튜브 오늘 월요일 것은 지금까지고요. 네 계속해서 유튜브 통해서도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결국은 어쨌든 동파 관련된 거나 한파 관련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이렇네요. 지금 느꼈었던 게 한파라는 시기를 관악 FM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잘 전달하고 어떤 항목으로 조사하고 이걸 해야 될지는 사실 저희들도 처음이에요. 한파 시기 때 이렇게 나가본 거 처음이거든요. 저희들이 부족했지만 방금 있었던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취재에 대한 준비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동파 부분은 잘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다행입니다. 혹시 더 뭐 그 신사동 쪽이었었죠? 네, 다음으로 신사동 침수 피해 지역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게 워낙 심했던 곳이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사시장 쪽이고요. 뒤돌면 바로 네, 저희가 신사시장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해 피해 났을 때 피해가 좀 심했던 곳이죠. 거기 혹시 지금은 어떤지 한번 와봤습니다. 또 한파 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단은 거주민들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때 수해 피해 났을 때는 문을 계속 열어두셨는데 지금은 추워서 그런지 다 닫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상황이 아직도 그때 그대로입니다. 여름에 봤던 그대로. 이쪽도 지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안쪽을 들여다보면 다 지금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그때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들어와서 이렇게 짐 빼고 했던 곳인데 물 막 호스 연결돼가지고 물 다 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다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저희가 지하에 지금 뭐 사시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11월까지 갔을 때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11월까지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없었죠. 수해 피해 입으셨던 특히 지하에서 있었던 분들은 제가 봐도 이제 이 겨울 시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여기도 이제 네. 수해 피해 입었던 네, 이렇게 여름에는 좀 이렇게 문을 열어 두셨었는데 지금은 추워서 문을 다 닫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사동 주민센터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대피소에 계셨던 분들은 모두 나가셨고요. 대피소에서. 그리고 따로 동파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팀에서 한파 관련 물품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취약계층 어르신들 방문해서 도와드리고 있다. 이런 답변 받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해 피해 입으셨던 분들은 거의 반년 가까이 그 복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부분들이 LH 쪽에는 이렇게 알아봐 주기로 했었잖아요, 실은.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추운 시기 때 수해 피해까지 입었던 분들 또 이 한파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계속해서 잘 점검되고 있는지, 점검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 추운 시기 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근데 뭐 간단히 소감이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전화 연결했던 곳 중에 그 관악 주거복지센터도 전화 연결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거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한파 피해나 아니면은 주거 취약계층의 이런 한파 피해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또 모든 보조 사업이 그렇듯이 지금이 이제 한창 예산이 나오지도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맞춰서 할 수 없는 정책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복지관에 여러 곳에 전화했었는데 복지관에 이제 등록된 분들은 복지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등록이 안 된 분들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찾는 것도 일이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도 조금 복지관에 연결을 해주는 이런 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모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주민센터든 복지관이든 어디로든 전화를 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